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올케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잡은 건 아니었지만 올케가 제 머리채 잡길래 저도 단단히 올케 머리 붙들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가족들끼리 머리채 붙잡고 싸우는 거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살다 보니 제게도 이런 일이 닥치긴 하더군요. 제가 올케의 머리채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 여자의 어마어마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올케머리 잡기 전에 남동생은 이미 반쯤 보내놓은 상태였었고요. 여자 나이 마음 먹어서 싸움질 좀 한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들 머리채 다 뽑아놓고 남동생 반쯤 보내놓은 솜씨 보면서 아직 죽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손 안 댈 때 입 좀 닫고 있지. 아니면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 말했으면 손까지는 대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 큰 어른들이 뒤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제가 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 나이 마음 먹고 남동생 반쯤 보내버리고 옳게 머리채 잡아버렸던 저의 쌀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한 녀석은 이번에 제가 반쯤 보내버린 남동생이고요. 다른 한 친구는 당시에 갓 대학을 들어갔던 여동생이었습니다. 제 자식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사이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저와 20살 차이 나는 동생을 낳아주셨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모든 식구들이 벌벌 떨면서 키운 아이이고 공부도 곧잘 잘해서 대학도 인서울한 아주 총명한 동생이랍니다. 저와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있었고 남동생 부부만 결혼을 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동생을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하려 했으나 기숙사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결국 자취를 해야 하나 하고 제가 직접 서울로 올라가서 집을 알아보던 중 남동생 부부 집에 하루 묵게 되었는데 올케가 먼저 제게 그러더군요. 여동생을 자기 집에 지내게 하고 싶다고요. 형님, 아가씨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할게요.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데 아무리 방법 좋은 집을 얻어줘도 어머님, 아버님이나 형님이나 다들 걱정되지 않겠어요? 뭐 남는 방도 있으니까 그냥 저희 집에서 아가씨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케의 말에 남동생이 깜짝 놀라더군요. 결혼한 지 5년 된 남동생 부부 그리고 제겐 하나밖에 없는 올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 이 올케에 대해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올케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우리 집안 식구들을 모두 다 놀라게 하긴 했었죠. 그 일로 남동생 부부와 저희 부모님은 당시에 연락을 아예 안 하면서 지냈었고요. 남동생과 올케는 급작스럽게 결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올케가 남동생의 여자친구였을 때 홀로 저희 집을 찾아왔었고, 그리고 남동생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저희 부모님에게 요구를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되바라진 느낌이긴 했었죠. 그런데 그럴 만도 했었습니다. 저 오빠랑 결혼시켜주세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저 임신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저를 피하고 있다고요. 책임지기 싫어 피하는 건지 아니면 하룻밤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아이를 가지겠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홀로 여자의 몸으로 게다가 임신까지 한 몸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얼른 어머님 아버님 아들 부르세요. 저 책임지라고 윽박 지르시라고요. 설마 이 집안에 핏줄을 가진 여자인데 저를 홀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만일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국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에 남동생은 부모님에게 불려가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아야 했고 남자로서 사내로서 책임져야 할 짓을 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비겁하게 여자의 연락을 피하고 다녔냐며 집안에 수치라는 둥 암튼 거의 호적에서 파일 뻔한 위험한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올케와 남동생은 결혼을 했고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남동생의 결혼이었지만 이왕 하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축하를 해주긴 했었습니다.
게다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으니 올케의 첫인상은 좋았든 좋지 않았든 우선 잘못은 남동생에게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결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올케가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혼여행은 아이를 가진 상태이니 조금 안정이 되면 가겠다고 해서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그때 올케를 좀 다시 보긴 했었죠. 조심성 있는 아이라면서 부모님은 첫 인상 때와는 다르게 점점 올케가 달리 보인다고 하실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동생은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어느 새벽녘쯤 남동생이 본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다 헝클어지고 사람의 넋이 반쯤 나간 상태로 말입니다. 문을 따고 들어오는데 도둑이 들었나 하고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 남동생이 마치 좀비처럼 본가 거실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었죠. 우선 남동생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와, 올케는 저희 집안에 아주 크나큰 거짓말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남동생이 그러더군요.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사용을 하는 그 용품 말이죠. 의심이 간 건 아니었고 임신을 해도 사용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쓰레기를 집어넣다가 삐죽 튀어나와서 발견을 했다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케에게 그 용품 이야기를 했는데 올케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빌더랍니다. 임신을 안 했다 하더군요. 저희 집안 식구들도 참 순진하죠. 어떻게 병원 한번 가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설마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겠어? 라고 모두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올케는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한 채 남동생과 결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하며 너무 길어지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남동생과 올케가 연인 사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 교제를 했었고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올케는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잡아도 계속 헤어지지 않은 남동생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어 무작정 지방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뵌 거였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 그러니 책임을 져라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합니다. 실은 거짓말이고 화가 나서 남동생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군요. 뭐 이런 사정이 있는 남동생 부부였는데 부모님은 올케를 탓하기보단 가장 먼저 남동생 탓을 했고 두 번 다신 발걸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올케 원망이 안 되었겠습니까? 올케 또한 남동생과 마찬가지로 본가엔 걸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렇게 5년이 흐른 거였고 우리 집 막둥이가 대학 진학을 앞둔 그 시점에 올케가 제게 먼저 손을 내민 거였습니다. 자기네 집에 여동생을 맡기라고요. 부모님은 남동생 부부와 절연을 선택했지만 차마 저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었기에 최대한 색안경을 끼지 않으려 노력을 했지만 올케가 먼저 여동생을 맡아주겠다는 그 말 좀 의심이 가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너무 충격적인 거짓말이긴 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티를 낼 수 없는 게 남동생은 이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올케를 보듬어 주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만일 남동생이 난리치며 이혼을 하겠다 하면 저도 거기에 장단 맞춰서 남동생 이혼하는데 힘을 실어줬었겠죠. 암튼 그런 올케였습니다. 올케가 그 말을 하자 남동생이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지? 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당신 왜 그렇게 놀래? 내가 아가씨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형님도 그런 거죠? 시간이 흘렀어도 제 거짓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형님. 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도 매일 속지 않은 기분으로 살아요. 그리고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는 어머님, 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아가씨, 제가 잘 데리고 있을게요.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가씨 잘 데리고 있으면 혹시 알아요? 어머님, 아버님의 화가 조금이나마 누그러들지? 어머님, 아버님의 귀한 막내딸이잖아요. 제가 공주 모시듯이 잘 데리고 있을 테니
형님 그냥 저희 집에 맡겨주세요. 저 점수 좀 따게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겠더군요. 배려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인데 거절의 의사를 표하는 것도 민망한 상황이었고 옳게 말을 듣자니 글쎄요. 한 번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는데 과연 이 사람을 믿고 여동생을 맡겨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새언니네 집에 있겠다고요. 나 오빠네 집에 있을게. 우선 나는 그때 자세히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엄마 아빠랑 오빠네 왕래 안 하고 있잖아. 솔직히 그 모습 좋아 보이진 않아.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 오빠네 부부가 엄마 아빠랑 다시 친해질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있을게. 나도 오빠랑 새언니랑 좀 친해지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조용조용한 성격의 여동생은 수줍은 듯 말을 했고 결국 여동생은 남동생네 집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상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좋은 뜻일 거라 생각했었고 올케의 말이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년 정도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여동생도 잘 지내는 것 같았고요. 부모님도 처음에 왜 그곳에 지내게끔 하느냐 하셨지만 점차 그런 말 줄어들었고 여동생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도 자주 찍어 보내줬고 오늘은 뭘 했다 혹은 새언니가 뭘 해줬다라는 말을 부모님께 하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올케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괜히 오해를 했나 색안경을 끼지 않겠다 했으나 결국 나도 그랬었구나 하면서 저 자신을 반성했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괜히 속 좋게 굴었었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차츰차츰 부모님들 동생네에게 말 걸기 시작하셨고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동생 내외를 일부러 피하지 않는 그런 관계까지는 발전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다 여동생의 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올케가 너무 기고만장해지더군요. 여동생을 데리고 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생색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저 이번에 냉장고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식구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인데 냉장고 자리가 없네요. 이왕 사주시는 김에 김치 냉장고도 바꿔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아가씨 방에 저희 안방에는 TV를 설치해 줬는데 안방에서 TV를 못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요. 제가 이미 다 골라 놓았거든요. 링크 보내드릴 테니 결제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죠?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아가씨도 함께 쓴다는 거 부탁드릴게요. 형님, 저기 너무 죄송한데요.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사람 하나 들였다고 이렇게 생활비가 느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가씨 옷을 좀 사줬더니 생활비가 완전 빵꾸가 나버린 거 있죠. 아가씨 은근히 눈이 높더라고요. 아가씨 옷 사주느라 돈이 떨어진 건데 그이한테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해서 형님한테 말씀드려요.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셔도 감사히 받을게요. 저희가 아가씨 데리고 있잖아요. 아가씨한테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두 번은 괜찮았었는데 말끝마다 여동생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니 지원을 좀 해줘라라는 올케의 말에 점점 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카드도 있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제게 말해서 다 받아가는데 뭐 그렇게 여동생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건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속사정 다 모르는 것이니 처음엔 다 들어주었습니다. 냉장고 사줬습니다. TV? 물론 사줬죠. 돈? 네,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올케 입장에서 아가씨라는 불편한 존재를 집에 데리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 여동생이니까 불편하지 않겠지만 올케 입장에선 제 여동생 충분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정도를 벗어나더군요. 고맙다, 애쓴다, 불편할 텐데 그래도 한 번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데리고 있어줘서 대견하다 등등 잘한다, 잘한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올케는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더라고요. 물론 여동생 데리고 있는 건 잘하는 거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목리를 부리는 올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도껏 해야 하는데 결국엔 정말 기가 찬 걸 제게 요구를 했거든요. 형님, 저희 이사 갈까 봐요. 화장실이 하나니까 아가씨가 좀 불편하는 것 같아서요. 이 근처에 신축 빌라 새롭게 나온 게 있는데 방도 4개이고 화장실도 2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이랑 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가씨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동안 저희 집에 있을 예정이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좀 편안하게 있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이 집 팔고 그 빌라로 들어가려면 돈이 조금 모자랄 것 같거든요. 형님이나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좀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아가씨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정도 여유 있으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의논하시고 결과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집 내놓도록 할게요. 그 길로 나이 마흔 먹은 여자가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제가 남동생 부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올케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해야겠다 싶어 왔는데 이젠 집을 옮기겠다는 거냐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죠. 차라리 여동생 자취를 시키겠다고 했네요. 좀 목리를 너무 부리는 것 같아서요. 3억이 무슨 애 이름이냐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 했더니 올케가 거의 우는 신용을 하며 그러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든답니다. 둘이 있을 때랑 하나 더 느니 식비도 더 들고 전기세, 물세, 하물며 가스세도 더 든다고 그 돈 한 번도 지원해 준 적 없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지고만 드는 제가 오히려 너무한 거라 하더군요. 저희 좋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아가씨 좋으라고 하는 건데. 형님, 제가 3억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저 이사 가는 거 형님이 반대하는 거 아가씨가 알면 형님한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아가씨한테 말할게요. 이사는 못 간다고. 그 이유가 형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할게요. 뒷감당은 형님이 하실 수 있죠? 그때 마침 여동생이 들어왔고 저를 보자 깜짝 놀라더군요. 깜짝 놀란 건 올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케는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 했으면서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온 거냐 했고 저는 여동생을 앉혀놓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온 이유를 설명했고 올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과한 요구사항인 것 같아 대화를 하려고 왔다. 너도 그 집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냐. 만일 네가 그렇게 원하고 올케나 남동생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원하는 거라면 엄마 아버지에게 최대한 말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여동생은 그랬습니다. 언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가지고 장사해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언니한테? 이사? 난 이사 갈 생각 없는데? 그리고 언니, 나 방 구해주면 안 돼?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새언니 좀 비상식적인 사람 같아. 내가 아무리 어려도 성인인데 눈 가리고 아웅도 심하고. 암튼 다른 사람 욕하면 나까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더 긴 말하진 않겠지만 새언니 생색 좀 그만 내요. 내가 그만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요. 여동생이 그 말에 우선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따져볼 건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여동생도 자기 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조용한 성격의 여동생은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새언니가 저나 부모님을 이용해 먹은 거라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부모님과 제가 올케에게 호감 표시를 하던 그 시점부터 그랬답니다. 옆에 있는 자기는 눈에 보였었다고. 그리고 남동생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볼모로 잡혀있는 거구나. 이 집에서 나가야 우리 엄마나 아빠 돈 안 쓰고 우리 언니도 돈을 안 버리겠구나.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새 언니의 생색내기는 계속 되겠구나 싶었답니다. 제 친동생이니 팔이 안으로 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성격이 그랬습니다. 평소에 남을 헐뜯는 애도 아니고 젠체를 하는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이 베풀어주는 배려를 당연하다 생각하는 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차 안에 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니 남동생도 들어와 있더군요. 남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동생인데 친동생인데 검은 머리 짐승이라 하더군요. 그 말에 뭐 볼 것도 없이 남동생 보내버렸습니다. 그 녀석 잊고 있었더라고요. 저의 전력을 말이죠. 남동생 본인이 올케제게 달려와 매달리길래 머리채 뜯어놓아 버렸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었고 변명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들은 도끼인 개끼인 것들이었어요. 변했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었고 여전히 거짓말 투성이에 자기 합리화만 하는 인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죽고 싶으면 계속 개겨라. 나 몰라? 이것들이 그냥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네. 누굴 호구로 봐. 들어주니까 빙다리 같아 보였어? 삼어? 아, 기가 막히네. 니들이 여동생 데려다 놓고 한몫 제대로 잡고 싶었나 본데 인간들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한마디만 더 해봐. 아주 그냥 그 입도 조져놓을 테니까. 잘못했다 했으면 저렇게까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동생도 그렇고 올케도 그렇고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생색 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여동생 험담까지 했었거든요. 서울로 올라오기 전 같이 살았던 애입니다. 어떤 흠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흠을 잡다니.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선 결혼을 하는 올케 말을 믿을까요? 평소에 착실하게 생활 잘해오고 모범생으로 살아온 여동생 말을 믿을까요?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남남이 되어 버렸고 부모님 대노하셨고 다시는 본가에는 발길도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핑계를 대더군요. 여동생 데리고 있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불편한 거 감수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우를 하냐고 하는데 찢어진 입이라고 잘도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도 예전에 너랑 사는 거 불편했을 텐데 그거 다 감수하고 함께 살았었다고. 정말 불편한 건 같은 공간에 있는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사는 니들이랑 지내는 것이 불편한 거라고. 뭘 좀 알고 입 놀리라고 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5년이란 시간 긴 줄 알았었는데 사람이 변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었나 봅니다. 여동생은 자취방을 얻어 주었고 그곳에서 착실하게 학교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졸업반이네요. 여동생은 가끔 그럽니다. 자기가 그때 아무 말 안 했으면 오빠네랑 사이 더 멀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죄책감이 든다고요. 정말 죄책감이 들어야 하는 사람은 여동생이 아니라 바로 남동생과 올케 아닐까요? 하긴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습긴 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